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챕터 5장 사실 다 했는데 간단히 요약, 그러니까 뒤에 뭐 퀴즈 있고 이런 거는 챕터 6장하고 겹치기 때문에 챕터 5장은 지난 시간 한 걸로 끝낼 거고요. 그게 세 가지 배웠어요. 뭐 다 한식에서 유도되는 건데 FV죠. 죄송합니다. 미래 가치는 오늘의 가치에 1 플러스 R의 T다 라는 걸 배웠어요. 왼쪽 거를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왼쪽 거를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른쪽 거를 아는 거라고 생각할 때 오늘의 투자금이 얼마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자가 얼마 있을 때 미래가치, T년 뒤의 미래가치 얼마일까? 오늘의 현재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의 T. 반면에 미래가치가 주어져 있다면 미래가치가 T년 뒤에 미래가치가 딱 주어져 있다면 오늘의 현재가치 어떻게 계산해? 미래가치를 적정한 수준으로 R은 뭐 나중에 R은 CAPM이라든지 다른 건 배워야 돼요. 그렇지만 R을 어찌됐든 계산할 수 있다. 주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적절한 수준으로 디스카운트 하면은 할인하면은 오늘의 현재 가치가 나온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T죠. T 구하는 거 어떻게 써? 양쪽에 로그 씌워. T 로그 1 플러스 R 더하기 로그 PV equal 로그 FV죠. 그래서 양쪽으로 옮겨주고 요거를 로그 1 플러스 R로 나와주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기간 미래가치 여러분 30만원 여러분 지금 1만원 있고 30만원이 얼마 있고 이자율 수준이 얼마인데 몇 년 하면 1만원이 30만원이 될까 뭐 이런 거는 이런 식을 통해서 어차피 같은 식인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뭐 요 세 가지 배웠고 제가 챕터 5에서 안 다룬 거는 뭐냐 뭐 룰 오브 썸이라 그러죠. 72년 룰, 뭐 이런 것들. 72년은 뭐야? 거시 시간에 배웠죠. 뭐, 혹은 72년을 70년 룰, 이러는데. 예를 들어 10%씩 성장하면은 70년 룰을 적용한다면 70 나누기 10해서 7년이면은 2배가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이거는 룰 오브 썸이니까 학문적인 가치는 없어요. 근데 뭐 계산할 때 알 수 있을 거예요. 주로 거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70을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2배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대강 알 수 있다. 70년 룰이라고. 물론 시험에 이건 뭐 과학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는 안 낼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배웠어. 이거 세 가지 하는 거 이그젬플 풀었죠. 시간이 좀 빡빡해서 뒤에 이그젬플이 더 있는데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챕터 6장으로 일단 바로 나갈게요. 제가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그때 안 풀었던 이그젬플들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챕터 6장 끝나면 연습 문제 하나 드리고 챕터 7장 연습 문제는 따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다 안 쓰고 보통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더 줄였으면은 DCF라고 합니다. 5장과 6장의 차이는 뭐냐? 차이 뭐야? 큰 차이는 없어요.
5장에서 다룬 거는 현금 흐름이 하나, 혹은 미래에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 흐름이 하나일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FV, PV 이런 관계가 1대1이야. 미래에 벌어들일 거 얼마, 오늘 얼마,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회사를 운영하면은 어떻게 돼? 현금 흐름이 1년 뒤에도 있고 2년 뒤에도 있고 3년 뒤에도 있고 4년 뒤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죠. 멀티플 시리즈예요. 이러한 문제를 현재 가치 혹은 미래 가치 계산하는데 적용해보자. 다시 말해서 5장의 응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은 5장의 응용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멀티플 캐시플로우 바로 나오죠. Future Value of Multiple Cash Flow. 미래 가치. 현금 흐름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미래 가치를 계산해 보자. 현금 흐름이 여러 개가 있을 때 현재 가치 계산해 보자. 여러분이 뭐 이걸 응용해서 얼마나 부채를 지급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 몰기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몰기지는 집을 살 때 돈을 통째로 빌려서 다달이 얼마씩 갚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가장 관련 깊은 것은 학자금 대출 이런 거죠. 학자금 대출 오늘 받으면 다달이 내가 얼마씩 내야 하느냐, 이런 거에 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액수가 있다면 이자 할인율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자가 어떻게 쿼트 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여러분 학자금 대출 갚다 가면 어떻게 돼? 나중에 없어져. 어떻게 이런 학자금 대출 같은 대출이 아몰타이즈 줄어들게 되는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달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출하고 학자금 대출의 성격이 약간 다른데, 학자금 대출은 원금도 계속 상환해요. 아닌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출을 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 이자만 주고 기간이 됐을 때 마지막에 한꺼번에 돈을 줘버려, 원금을. 근데 학자금 대출, 최근에 부동산 담보 대출, 부동산 대출도 그렇고 그런 경우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채권 계약을 하면은, 일반적인 채권 계약은 이자 계속 나가다가 원금 더하기 이자를 만기 날에 줍니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 계약이에요. 일반적인 채권. 일반적으로 은행에 돈을 빌리면 이렇게 해. 돈을 내가 100만 원 빌리면 이자를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내고 1년짜리라면 1년 딱 지나면 원금 갚아.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이에요. 채권. 근데 여러분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여기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금의 일부를 계속 상환해. 나중에 한꺼번에 만기날 갚는 게 아니라 이자 더하기 원금의 일부를 계속 상환하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빚지고 있는 총액이 감소하겠죠. 원금이란 게 흔히 말해서. 앞의 경우 원금이 여러분이 이자를 낸다고 해서 원금이 감소하지는 않아. 근데 뒤의 경우는 여러분 계속 빌린 돈의 일부를 내가고 있으니까 차차차차 없어져.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거 뭐야?
여러분 뭐 할 때 이거 많이 해? 이런 스타일? 휴대폰 100%. 휴대폰 할부 같은 거는 100% 이런 스타일이죠. 원금의 일부를 쭉쭉쭉쭉 갚아나가는 거다. 집 살 때도 최근에는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고 있는데 원금을 안 갚았다가는 나중에 만기날 원금을 다 못 갚고 은행들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생겨서 이렇게 원금도 상환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빚을 내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자, 만기날 원금 이자. 두 번째는 이자 원금 계속 같이 갚아나가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타입은 나중에 7장 가서 할 거고, 두 번째 타입에 대해서 간단히 분석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뭐 공부해. 어떤 거에 대해서? 현금 흐름이 여러 개 있다면. 그 다음에 이거의 좀 간단한 버전이에요. annuity, perpetuity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뭐야? 받는 액수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이 뭐 첫 번째 경우는 뭐 왔다 내년에 100원 받았다, 후년에 200원 받았다, 3년 뒤에 300원 받았다, 4년 뒤에 다시 100원 받았다, 이게 부정확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annuity, perpetuity 이때를 얘기할 때는 주로 받는 돈이 딱 정해져 있어. 100원이면 100원을 1년, 2년, 3년, 4년, 5년 딱 받았을 때. perpetuity는 영구란 게 이제 무한이죠. 무한히 받을 수 있을 때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자율 비교하는 법, 그 다음에 빚의 종류. 여러분이 대출을 받으면 뭐 왔다 갔다 하고, 학자금 대출 같은 이런 종류에 있어서는 빚의 원금이 계속 상환돼 나간다. 그럴 때 채권의 여러분이 빚진 것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큰 그림을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렵지는 않겠죠, 당연히. 뭐 하나하나 여러 개 하나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이그젬플로 봐도 여러분 수준의 학습 능력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자. 여러분은 $500를 뮤추얼 펀드에 오늘에도 투자하고 내년에는 돈을 좀 더 벌어서 600불을 뮤추얼 펀드에 투자할 거야. 근데 이자를 9%씩 줘. 그렇다면 2년 뒤에 여러분이 받을 돈의 총량은 얼마일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그릴 때는 타임 테이블을 잘 그려야 되는데, 시간표 오늘 1년 뒤 2년 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나는 500원 투자, 내년에 나는 600원 투자. 1년 뒤 500원은 어떻게 변해? 이자를 9% 준다 그랬으니까 2년 뒤 500원은 어떻게 변해? 내가 600원 또 넣죠. 600원, 1년 뒤 600원은 600원이야. 내 600원은 그때 지불하는 거니까. 2년 뒤 600원은 2년 뒤 1년 뒤에 투자한 600원은 이만큼이겠지. 그래서 미래가치 계산하는 거
뭐만 그릴 수 있으면 돼? 시간표만 잘 그리면 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돈을 언제 넣는지, 돈을 언제 받을지 시간표만 잘 그리면 뭐 그냥 계산 이거 뭐 초등학생은 안 되겠고 중학생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2년 뒤 내가 받을 총 수익은 얼마냐? 1248.05원. 이게 어떻게 나왔냐? 500원은 1년 뒤에 500 곱하기 1.09가 되고 2년 뒤에는 500 곱하기 1.09의 제곱이 되고 600원은 1년 뒤에 1.09가 1년 뒤에 투자한 600원은 2년 뒤에 600 곱하기 1.09가 돼서 계산이 이렇게 나온다. 뭐 그래.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시간을 늘려. 이제 2년이었는데 3년, 4년, 무슨 말이야? 지금 뭐 한다 그랬어? 더 이상 이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진 않아. 그게 가정이야. 그렇다면 5년 뒤에 미래 가치는 얼마나 될 거냐? 뭐 별로 어렵지 않겠죠. 3년 뒤에는 오늘 투자한 500원이 이만큼 될 거고 4년 뒤에는 이만큼 될 거고 4승만큼 9%에 5년 뒤에는 5승만큼 될 거고 600원도 비슷하게 가겠지. 600원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치 계산하면 어떻게 돼? 500원에 곱하기 1.09에 5승 5년 동안 굴렸으니까 그 다음에 600원은 내년에 투자해서 4년 동안 굴리니까 1.09에 4승 이렇게 해서 1616.26원이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가장 확실해. 그렇지만 여러분 뭘 또 알고 있어? 2년 뒤 가치가 1200 얼마? 1298점 얼마? 1248.0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얘를 2년째 합쳐서 곱하기 1.09에 3승하면 되겠지. 그것도 뭐 방법이에요. 뭐 어느 방법을 하나 요거에 1.09 매년 3승해도 값은 동일하다. 그거나 당연히 같겠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더라. 비슷한 문제를 뭐 비슷한 걸 계속해요. 근데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할 수도 있어. 이제 뭐야? 나는 오늘 돈을 예금하지 않아. 빵원. 근데 내년에 100원 예금해. 2년 뒤에 300원 예금해. 그럼 5년 뒤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 얘 100원은 이자율이 여기서 8%라고 그랬죠. 4승.
8%씩 4번 해준 거니까 1.08에 4승. 300원은 300 곱하기 1.08에 3승. 어렵지 않아. 3년, 죄송합니다. 3년째인가요? 3year. 죄송합니다. 여기서, 여기 빵이고, 여기도 빵, 여기 빵이고, 여전히 300원이 3년째. 그러면, 제곱. 그래서 값이 485.97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실수했다시피 타임라인을 잘못 그리면 값이 틀리게 나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시간축만 잘 그리고 돈이 얼마, 각각의 현금 흐름이 미래에 얼마나 될지 계산하면은 그게 땡이야.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여러 개가 있어도 뭐야? 각각 개별의 현금 흐름을 하나로 취급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더한다. 흔히 말해서 그냥 각계역파하면 돼. 제가 지금 한 게 각계역파야. 현금 흐름 하나, 현금 흐름 둘 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계산해. 그게 각계역파 형식으로 계산한 거다. 그래서 멀티플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많다고 해서 계산이 복잡한 건 계산이 복잡해진 건 맞지만 방식이 틀린 건 아니야. 방식이 막 달라지거나 이러진 않는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각각의 현금 흐름을 저처럼 다른 행에 놓고 미래 가치가 얼마나 될지 계산해 줘야겠지. 그럼 이제는 다른 거 한번 풀어봅시다. 현재 가치 구하는 거. 여러분은 어떤 자산이 (1년) 뒤에는 얼마? 1,000원 줘. 2년 뒤에는 2,000원 줘. 3년 뒤에는 3,000원 줘. 4년 뒤, 5년 뒤에는 없어. 이게 그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투자에 대해서 지불할 능력 혹은 여러분들이 밖에다 투자하면 이자가 10%야. 그럼 이러한 자산의 현재 가치는 얼마나 될까? 저 각각 따로 표시하면 편해요. 따로 표시하면은 당연히 편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오늘의 가치로 환산하면 1,000을 1.1로 나눠준 거. 2,000원을 2년 뒤 2,000원을 오늘의 가치로 환산하면 2,000을 1.1의 제곱으로 나눠준 거. 3,000원을 3년 뒤 3,000원은 3,000원을 1.1의 3승으로 나눠준 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세 개를 합치면 되더라. 그래서 각각 현금 흐름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냥 다른 행에 쓰고 오늘로 당기든 미래로 밀든 하면 돼.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다. 이러한 방법을 뭐라 그래?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어프로치 DCF라고 합니다. 할인법.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3개 더하면 된다. 1,000원, 2,000원, 3,000원 각각 연도별로 잘 표시를 해. 그래서 합치면 돼. 보다 공간을 요약하려면 어떻게 써? 보통? 공간을 요약하려면 책에서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 다른 걸 씁시다.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라고도 많이 표시해. 뭐 어떻게 표시하든 결론만 맞으면 돼.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많이 쓴다. 현금 흐름 쫙 쓰고 하나씩 링크해서 계산하면 돼.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4815.93. 그래서 여러분 이 자산이 4,900원이라면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떤 자산인데 아니 뭐 어떤 투자자예요. 어떤 투자자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내년엔 1,000원, 내후년에 2,000원, 3년 뒤에 3,000원 주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투자에 대해서 돈을 받으려면 여러분 5,000원 내셔야 돼요. 그러면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야지. 왜냐면 이 프로젝트는 나한테 가치가 4,800원 밖에 안 돼. 만약 4,500원이에요. 그러면 해야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많이 하더라. 이게 흔히 말하는 순현재 가치법인데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는 넘어가도록 해요. 계산기는 뭐 안 쓸 거니까.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타임라인만 잘 그리면 돼. 1,000원, 2,000원, 3,000원. 3,000원 오늘로 바꿨더니 2,253.94원. 2,000원 바꿨더니 1,652.89원. 1,000원 바꿨더니 909.09원. 그래서 총 가치가 약 4,815원쯤 되더라. 뭐 PV, FV 펑션 이용해도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당연히 안 나올 거고 시험 풀 때는 식을 써야겠지. 뭐 식을 안 써도 돼요. 식을 안 써도 되는데 안 쓰고 답만 쓰면 당연히 감점이 있을 거고. 그래서 PV, FV 펑션 써서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잠깐만 한번 봅시다.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뭐 FV 펑션 미래 가치 계산해 주는 거를 써서 해도 되고 1년 뒤 돈 얼마 받고 2년 뒤 얼마 받고 3년 뒤 얼마 받고 4년 뒤 얼마 받고 5년 뒤 얼마 받는데 나는 5년 뒤에 현재 가치를 구하려고 해. 5년 뒤에 미래 가치를 구하려고 해. 그럼 1년 뒤 1,000원 받으면 미래 가치가 얼마 될 거냐? 얼마 될 거냐? 그러면 4년 동안 돈을 묵혀두는 거고 3년 동안 묵혀두는 거고 2년 동안 묵혀두는 거고 1년 동안 묵혀두는 거고 9,000원 5년 뒤에 그냥 9,000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FV 법을 써도 되고 반면에 PV, Present Value 법을 써도 된다. 오늘의 가치 1,000, 3,000, 5,000, 500, 700, 900이면은 오늘 0일이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서 PV 써도 되는데 뭐 시험에는 안 나겠죠. 왜냐면 여러분 컴퓨터를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할 거는 그냥 손으로 계산하는 거 기본적으로. 뭐 손으로 계산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계산기가 계산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수식을 다 쓰기를 바래요. 그래야 적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present value 구하는 펑션은 PV이고 future value 구하는 펑션은 FV인데 PV랑 FV는 여러분 회사 가서 쓰시고 수업 시간에는 뭐만 써?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거. 여러분 실제로 계산하는 게 중요하니까 계산하는 거를 계산기나 혹은 엑셀을 써서 실제로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하더라.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낸셜 칼큘레이터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뭐 쓰는 사람 쓰겠지만 뭐 원하는 대로 뭐 엑셀이 있고 기본적으로 공학계산기 수준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안 가르쳐 준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어요. 이러한 캐시플로우 어프로치는 여러분한테 어떤 걸 할 수 있게 해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줘. 아까 뭐야?
1,000원, 2,000원, 3,000원 주는 플랜 만약 그거 하는데 5,000원 투자하라 그러면 나는 안 해. 왜냐면 내 가치는 4,815원밖에 안 되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어떤 브로커가 여러분한테 전화를 해서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 전형적인 약간 사기꾼 멘트 같긴 한데 하여튼 그래요. 오늘 100원 투자하면 40불을 1년 뒤에 받고 75불을 2년 뒤에 받고 그런 플랜이야. 근데 15%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 수익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수 있겠죠. 오늘 100원 쓰고 마이너스 100원 40원 얻고 75원 얻는데 여러분은 그냥 투자하면은 15%씩 얻을 수 있어.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8.251원이야.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가 얼마야? 91.49원. 요 부분 뒤에 부분이 91.49원이고 근데 여러분 오늘 얼마 투자해야 돼? 100원.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 투자 안 한다. 안 해. 할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한 결론입니다. 요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순현재 가치법이라고 해요. 오늘 투자한 게 있고 내 투자를 얻을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들이 있어. 그래서 오늘 투자한 거 음수, 버는 거 양수 이렇게 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겠지. 그 현재 가치를 계산했을 때 음이면 투자를 안 하고 양이면 투자를 하고 그런 거를 순현재 가치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9장부터 혹은 이 수업의 중간고사 이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순현재 가치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순현재 가치법이에요. 투자 얼마 하는데 현금 흐름 얼마 나와. 물론 현금 흐름 계산하는 법을 나중에 배워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순현재 가치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현재 가치가 음이면 투자 안 해. 왜냐면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는 나한테 손해보는 투자야. 순현재 가치가 양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해. 왜냐면 이게 미래에 받는 내 돈의 현금 흐름이 오늘 투자한 것보다 기본적으로 많은 것 같아. 내가 적절하게 할인해도. 그래서 순현재 가치법이란 것은 전체적으로 현금 흐름을 놓고 적절히 디스카운트 해서 봤을 때 음이면 투자 안 하고 양이면 투자하는 전략이다 라고 투자 혹은 투자 결정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투자 안 해? 오늘 투자하는 비용, 초기 투자 비용이 미래 현금 흐름 얻는 것보다 너무 크니까 투자를 안 하겠지. 비슷한 문제 계속 이그젠플만 푸는 거예요. 이거 별 큰 얘기 없어요. 당신은 오늘 돈을 좀 투자하라고 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5년간 25,000원씩 받는데 언제부터? 40년 후부터. 그러니까 얼마 투자하겠어? 이게 여러분들 25,000원씩 5년, 그러니까 40년 뒤에 받는 거라면 40년 뒤에 5년간. 여러분 이자율이 12%라면 얼마나 이 플랜에 투자해야 되느냐? 계산해보면 알겠지. 일단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계획 25,000불이
40년 뒤에 한 번, 41년 뒤에 한 번, 42년 뒤에 한 번, 43년 뒤에 한 번, 44년 뒤에 한 번 있는 투자 기회가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표가 이렇게 돼. 어떻게 돼? 오늘이 0년이지. 얼마 냈지 아직 몰라. 근데 40년까지는 돈을 계속 빵원이야. 못 받아. 몰라. 돈을 못 받아. 그래서 40년 되는 날 얼마 준다 그랬어? 25,000. 41년 되는 날 25,000. 42년 되는 날 25,000. 43년 되는 날 25,000. 44년 되는 날 25,000. 45년 이후에는 빵빵빵. 돈 안 받아. 그렇다면 여러분 입장에서 이 투자의 가치 얼마야? 만약 이자율이 12%라고 한다면 25,000을 1,2에 40승, 1.12에 41승, 1.12에 42승, 1.12에 43승, 1.12에 44승. 이게 현재 가치가 되겠지. 40년 뒤에 25,000, 41년에 25,000. 그래서 44년까지 받으니까. 그래서 가치가 얼마야? 여기서 놨더니 1,000. 그러니까 투자자가 이 브로커가 10,000원만 내래. 아 죄송합니다. 1,000원만 내래. 그러면 여러분 이 투자 해야지. 브로커 와서 1,000원만 내면은 내가 언제? 40년 뒤에 25,000, 41년 뒤에 25,000, 42년 뒤에 25,000, 43년 뒤에 25,000, 44년 뒤에 25,000 주겠다. 그렇게 왔어. 얼마 내면? 1,000원 내면. 그러면 해야지. 만약 2,000원 내라 그래? 내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액수 얼마야? 여러분이 이 플랜에 대해서 무차별한 최대 액수는 1,084.711원. 투자자가 와서, 브로커가 와서 이 플랜 1,084.711원에 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무차별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만약 1,080원이라면 해야 되고 1,088원이라면 안 해야 되고.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다. 그래서 최대 지불 금액은 1,084.71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00000 쭉 가다가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계속 0이다가 나중에 25,000. 그래서 이거 그냥 계산하면 돼. 별로 어렵지 않아. 뭐 여러분이 뭘 보고 있어? 미래 현금흐름 이렇게 돼. 1년 뒤 100원, 2년 뒤 2년과 3년 뒤 200원, 4년과 5년 뒤 300원. 뭐 이자율은 한 7%. 퓨처 밸류 어떻게 계산해? 뭐 그냥 계산하면 되지. 뭐 어렵지 않아. 뭐 계산하면 돼. 현금흐름 봤더니 어떻게 돼? 1년 뒤 100원 0, 1, 2, 3,
4, 5. 1년 뒤 100원. 오늘은 빵원. 2년 뒤 100원. 3년 뒤 200원. 아, 죄송합니다. 2N 3 200원입니다. (300엔) 400. 이거 미래가치 계산하려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 거 100원에 1점 얼마야? 이자가 7%라겠죠? 07에 4승. 200원에 1.07에 3승. 똑같이 200원에 1.07에 제곱 300, 마지막 300원이죠. 죄송합니다. 300원이네. 300원에 1.07. 그냥 이거 5개 다 더하면 되겠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미래가치 계산하는 거 뭐 간단해요. 현재가치 계산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야. 이젠 거꾸로 할인해 가면 되는데 100원이 1.07로 나눠지는 거고 200원이 1.07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면 돼. 뭐 그렇게 어려운 식 아니야. 3년 차는 200원이 1.07에 3승 나와주는 거고 4년 차는 300원이 1.07에 4승 5년 차는 300원이 1.07에 5승 뭐 이렇게 해서 있는 현금으로는 다 더하면 돼. 뭐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애매한 걸 물어보죠. 3년 뒤 어떻게 돼? 뭐 별로 어렵지 않겠지 이것도. (3년) 뒤의 가치를 물어봐. 100원 어떻게 되겠어? 3년 지나면 100 곱하기 1.07의 제곱 200원 어떻게 되겠어? 200 곱하기 1.07의 1승 300원 어떻게 돼? 이건 할인해 줘야 되니까 300에 1.07 나눠준 거 마지막 거는 300에 1.07의 제곱을 나눠준 거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년 뒤 가치 이렇게 돼 결국 200 더하기 100원이 2년 뒤 가치 200원에 1년 뒤 가치 300원을 할인한 가치 300원을 5년 뒤 300원을 2년으로 할인한 가치 이렇게 되겠지. 다 더해주면은 3년 뒤 가치다. 모르는 거 아니야. 그냥 시계만 앞에 있으면 내가 앞에 지점을 구하려고 그러면 곱해주고 뒤에 지점을 구하려고 그러면 깎아주고 할인해주고 뭐 다시 말해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아. 그렇게 계산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annuity랑 perpetuity가 나와요. annuity는 뭐야? 100원, 100원, 100원 3년간 주면 annuity야. 뭔 말인 거 아니? 액수가 안 변해. 연도만 변하지. 뭐 300원, 300원, 300원 1년, 2년, 3년에 이거 또 4년에 300원 얘 주는 거 역시 annuity야.
그냥 맨날 다시 말해서 애뉴얼 페이먼트가 일정한 거 혹은 페이먼트가 정액인 현금 흐름을 애뉴이티라고 한다. 퍼페튜이티는 뭐야? 이게 그냥 무한대까지 받는다고 해. 무한대까지 받는다고 하면 perpetuity야. Infinite series of equal payments라고 그러자. 그러면 뭐가 좋아져?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원, 100원, 100원 3번 받는 거 현금으로 계산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100원, 100원, 100원 3번 받는 거 현재 가치 계산해 봅시다. 이게 100원을 3번 받는 거의 현재 가치겠지. 1년 뒤, 2년 뒤, 3년 뒤. 근데 이거 뭐 여러분 이런 거 배웠을 텐데 고등학교 때 이런 수요를 이런 합을 뭐라고 해? 등비 수열의 합. 비율이 얼마야? 곱해지는 양이? 이게 곱해지겠지. 그러니까 100원인데 1 플러스 R의 1승만큼 계속 감소해. 그러면 계산이 조금 편해져. 여러분 등비수열의 합 공식 알죠? 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웠으면은 등비수열의 합이 어떻게 된다는 거 배웠어. 그리고 만약 등비수열이 극한 말 좀 그렇지만 극한으로 갔을 때 만약 시리즈가 무한대로 갔을 때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알아. 그냥 식을 외우면 돼. 그래서 annuity, perpetuity 뭐 복잡한 개념은 아닌데 왜 등장했냐? 계산이 편하고 시험 문제 내기 좋고 그 다음에 실제 뭐에 쓰여? 여러분 아까 론 페이먼트 같은 거 할 때 여러분이 부동산 대출을 한다든지 핸드폰 산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거 했을 때 계산 실제 쓸모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만큼 매년 받는 거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등등등등등등등등. 만약 perpetuity라면 무한대로 받는다면 이것의 가치는 C에 뭐로 나와줘? 여러분의 이자율 R로 나와주면 되고 0.07이면 0.07 뭐 0.08이면 0.08. 만약 T기 동안만 준다 1년부터 T기까지 준다 그러면 C 곱하기 1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R의 T승 해주면 돼. 이게 흔히 말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FV 이건 뭐 미래가치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겠지만 미래가치 계산하자면 1 플러스 R의 T승. 얘는 간단해. 왜냐면 현재가치가 이만큼이면 T년 뒤 미래가치 어떻게 돼? 그냥 1 플러스 R의 T승 곱해주면 되지. 현재 가치가 이만큼이야. 이것의 T년 뒤 가치는 얘 곱하기 얼마야? 1 플러스 R의 T승. 그래서 현재 가치까지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통해서 구하고 미래가치 T년 뒤 미래가치 어떻게 구해? T년 뒤 미래가치
현재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의 T승. T년까지는 현재 가치는 등비수열의 합. 왜냐하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려고 그러면 얘가 1보다 작으면 좋지. 혹은 퍼페티티까지 연결시키려면 T년 뒤 미래, 현재 가치 알면 T년 뒤 미래 가치는 너무 간단해. 아까 뭐라 그래서 FV는 1 플러스 R의 T승 곱하기 PV. 1 플러스 R의 T승을 곱해주면 된다. 그게 미래 가치야.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은 계산기 안 쓸 거니까 넘어가. 여러분 뭐 운이 좋아서 복권이 당첨됐어. 10만 불, 아니네. 1000만 불, 좋다. 1000만 불짜리 복권이 당첨됐어. 이게 어떻게 페이돼? 매년 얼마야? 이만큼씩 333333.33원 33만 3333원씩 30년간 지불이 돼. 여러분의 이자율이 5%라면 실제 여러분의 이 가치 10밀리언이 됐다고 했는데 10밀리언짜리 그러니까 1000만 불짜리 이 복권은 매년 한꺼번에 1000만 불 주는 게 아니라 이만큼씩 33만 3333.33원씩 30년간 줘. 여러분이 할인율이 5%라면 실제 이 복권의 가치는 어떻게 돼? 계산해보면 알겠지. 여러분 매년 받는 금액 얼마야? 계산이 아주 복잡하게 333.33이야. 이자율 얼마? 5%.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가치 계산해봤더니 5124.15 여기 컴마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510만 2400 415 헷갈리네. 500만 510만 512만 4150 너무 숫자 길어서 512만 4150원만큼 된다. 그래서 실제 이 가치가 얘보다 커 작아? 작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거를 10밀리언짜리라고 얘기해? 얘를 30년간 하면은 10밀리언 되니까. 매년 얼마죠? 333 곱하기 30 하면 얼마 돼?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10밀리언짜리 복권이라고 해. 그렇지만 실제 가치는 당연히 작다. 그러니까 총 받을 수 있는 액수가 10밀리언이라는 얘기지. 여러분 연금 형태로 받으면 당연히 줄어. 왜냐면 여러분의 미래의 돈은 오늘의 돈하고 가치가 확 달라.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치는 512만 4,150원 정도. 원래는 1000만원이라고 했지만 1000만 불이죠. 1000만 불이라고 했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512만 4,120원 150불 정도의 가치가 있더라. 아니 이거는 이제 집 사는 이그젬플이에요. 여러분 집 살라 그래. 좋은 상황이네요. 여러분 2만 불이 있어. 다운 페이먼트가 뭐라 그래? 보증금, 전세, 이게 약간 처음에 주는 돈이죠.
처음에 주는 돈. 여러분이 청약에 당첨되면 얼마씩 줘야 돼? 청약 금액의 20%를 처음에 넣어야 돼. 그러니까 40% 중도 납입금이 40%, 최종의 40%. 그래서 244 룰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보증금 혹은 보증금이라고 처음에 초기 납입금은 하고 부동산 비용 총 합쳐서 한 2만 불 줄 수 있어. 커미션 비용은 얼마야? 전체 부채 비율의 한 4% 정도 된다. 근데 부채 비율이 얼마, 부채의 가치가 얼마인지 몰라. 부동산 담보대출에 여기서는. 여러분이 36,000원 정도 벌어. 그 다음에 은행은 몰게지 페이먼트라고 해요. 28%의 인컴만큼 여러분이 몰기지를 갚을 수 있게 36,000원이 있다면 36,000원에 28%만 여러분이 빚을 갚을 수 있어. 그 이상은 너무 높다고 보고 돈을 안 꿔줘. 이자가 6%. 그래서 monthly compounding은 5%. 그다음에 30년 동안 고정이자로 빌려. 그러면 은행이 얼마나 내줄 거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집에 대해서 얼마나 돈을 지불할 수 있을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퀘스천이 길지만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건 뭐야? 은행이 돈을 얼마나 여러분한테 빌려줄 수 있는지 판단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빚에 연결해서 커미션 비용하고 다운 페이먼트가 들어가니까 한번 봅시다. 여러분 36,000원 벌면 한 달에 얼마 벌어? 3,000불. 3,000불을 매년 벌고 불운하게도 임금이 안 오르다고 가정하면 여러분 총 낼 수 있는 돈은 840원이야. 840원을 매달 갚아. 얼마 동안? 30년 동안. 이것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 840원 갚고 840원 갚고 840원 갚고 1년에 12번 840원 내고 30년이면 얼마야? 360번. 840번 원씩 낸다는 계약의 가치, 은행 입장에서 가치는 얼마야? 840이고 T가 얼마야? monthly payment니까 360. 30년 동안 12번씩 매년. 이자가 달 이자니까 0.06을 12로 나눠준 거. 계산해 봤더니 14만 105원이 되겠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얼마만큼 빌려줄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서 현재 가치를 여러분이 840원씩 낼 수 있고 이자가 매달 0.06%를 12로 나눠준 거라고 계산한다면 은행 입장에서 이 계약의 가치는 14만 105원이 될 거다. 커미션 코스트 0.4라 그랬지. 5,604. 다운 페이먼트는 14,396. 왜냐면 커미션 코스트랑 그러니까 토탈 여러분이 가진 돈이 2만 원이 있는데 이걸 갖고 다운 페이먼트랑 커미션 피를 같이 낸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커미션 코스트는 뭐야? 딴 사람한테 주는 거야. 누구한테? 부동산 업자한테 주는 거야. 뭐 계약이 좀 복잡한데, 말이 좀 복잡한데 피는 뭐야? 비용이고 여러분이 남한테 주는 거예요. 뭐 부동산 업자한테 주든 은행한테 주든. 다운 페이먼트는 뭐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집을 처음 살 때 처음 넣는 돈이에요. 그게 14,000불. 그래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집의 총 가치는 오늘 빚을 땡겨서 14만 105원 빌릴 수 있고 커미션 피 주고 남은 돈이 14,396원이니까 최종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은 154,501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좀 헷갈리는 건데 얘 무시하면은 여러분 다운 페이먼트 지급할 수 있는 게 14,396원 남았고 여러분 은행에서 토탈 빌릴 수 있는 돈이 14105원이기 때문에 두 개 합친 게 뭐의 가치야? 오늘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집의 가치다 라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